본 영상은 하말런만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부장포교와 함께 대뜸 문을 열고 등장하는 의문의 여인. 망설임 없는 걸음걸이로 그들이 향한 곳에는 싸늘하게 식은 시체 한 구가 놓여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듯 시신을 살피기 시작하는 그녀. 조엽수를 통해 핏자국을 찾아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결정적인 증거. 바로 시체의 코 속 깊숙이 박혀있던 창호지 조각. 그녀는 단숨에 범행 수법을 간파하고 보고를 올립니다. 자연사더냐? 타살입니다. 자다가 죽은 것처럼 위장됐습니다. 사자의 얼굴에서 발견한 창호지 자락입니다. 사자는 젖은 창호지로 코와입이 틀어막혀 질식당했습니다. 도둑 맞은 물건은 없다. 침입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내부인의 소행입니다. 저항한 흔적은 미세하지만 사자의 양쪽 팔에 무언가 눌린 흔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범인이 무릎으로 사자의 양쪽 팔을 누른 듯 싶습니다. 치정에 의한 살인이 분명합니다. 남다른 예리함으로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는 그녀. 이름은 채옥. 바로 조선시대 여자 형사 다모였죠. 며칠 뒤 자포청과 우포청의 자존심을 건 격부 시합이 열렸습니다. 그때 신나서 응원하느라 바쁜데 다들 모여봐 이러는 거지. 여기 혼자 속이 터져버리기 일보 직전인 남자. 왜 이러는 거야? 지고 있는 팀 꼬라지를 보자니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었죠. 답답해하는 백부장의 눈에 들어온 채옥. 무예 훈련장인 격구장의 여자가, 그것도 관비가 등판하는 초유의 사태. 하지만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투입되자마자 남자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혼자서 경기를 하드캐리해버리는데요. 못 보던 얼굴인데 누구야? 순식간에 역전당하자 벙쪄버린 우포청 종사관. 아니 전현이라니 계집이란 말인가? 한잔하면 좋을 텐데. 내 인연! 관목인 걸 알자마자 다짜고짜 손부터 올라갑니다. 나리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자가 누구냐? 저 좌포통 동료입니다. 넌 차 따르는 다문연이 아니더냐? 좌포청에선 종련에게도 격구를 가르치더냐? 채옥의 신분을 가지고 괜히 트집 잡는데요. 격구는 모든 군에서 장려하는 훈련의 한 방편이라 들었습니다만 양반가의 사내들만 하라는 국법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장수의 장검을 부엌칼로 대신한다더냐? 내년이 정령 죽고 싶은 게로구나. 무릎을 꿇지 못할까? 무릎 꿇고 빌만한 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채옥은 아니, 지지 않고 맞는 말로 반박합니다. 그만해라. 뭐야? 계속되는 좌포청과 우포청의 신경전.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꼴통 색. 결국 신성했던 경기장은 순식간에 패스홈 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소란을 듣게 된 좌포청 종사관 황보윤. 도대체 지금 무슨 짓들을 한 건가? 지금 그 몰골들이 한성의 보도를 책임진 좌포청 부장포견의 모습이요! 우포청에서는 사태의 책임자를 갈아내지 않으면 병조에 알리겠다 했어. 누군가 한 사람이 책임지고 번거지를 벗어야 무마될 중대한 사안이야. 나으리,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나머지 포교들의 마음도 편치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벌을 책임져야 받게 하는 이 해주십시오. 상황에서 포교들은 모두를 함께 벌받게 해달라 간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포청으로 가겠어. 무슨 일에선지 오늘의 일은 내 명예를 걸고 다리 없도록 처리하겠어. 유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괜찮았죠? 나서는데요. 그 말을 엿듣던 채옥. 우포청으로 향하더니 냅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나으리 벌을 청하러 왔습니다. 저를 벌하시고 좌포청 종사관과 포교들을 용서하십시오. 부장포교 두 사람의 팔이 부러졌다.
제 팔을 부러뜨리시지요. 자신의 팔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윤이 고개 숙이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려던 찰나 이게 무슨 짓이오? 때마침 윤이 등장합니다. 황보종 사관께서 인연을 꽤나 아끼시나 보구려. 내 수하여 종이겠지. 칼을 거두시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소. 말씀하시오. 어찌하면 되겠소? 전직을 하라면 변방이라도 나갈 것이고 사직을 하라면 사직을 하겠소. 자신의 관직까지 내려놓겠다는 윤의 말에 정말 눈물겹구만 눈물겨워. 하지만 꺼낸 칼을 다시 돌릴 순 없지 않소. 흑포청 종사관은 팔을 살짝 베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아프냐? 예. 나도 아프다. 그가 이토록 채욱에게 지극정성이었던 이유. 넌 내 수하이기 전에 누이나 다름없다. 날 아프게 하지 마라. 나으리 소녀 7살 나이부터 나으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널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 없다. 서자로 태어난 윤, 그리고 역적의 딸로 관노비가 된 채옥.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온 가족보다 더 깊은 사이였죠. 하지만 이 애틋함도 잠시, 드디어 이 드라마의 핵심 사건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쏟아지던 조잡한 사주정과는 달라. 바로 4주 전,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 뿌리를 찾아야 돼요. 누군가 시중에 유통시킨 정교한 가짜돈 때문에 지금 조선의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 백 부장은 경상도, 이 부장은 전라도를 도시오. 윤은 사건의 뿌리를 찾기 위해 좌포청 식구들을 전국으로 파견합니다. 은밀히 움직이시오. 윤의 지시로 시장에 잠입 수사 중인 채욱. 예, 가세요. 뭐야, 이거 사기 떠나냐? 야, 거기서! 그런데 뭐 수사를 할 것도 없습니다. 길 가다 죽을 정도로 가짜 돈에 아주 판을 치고 있거든요. 이리 줘. 혼자 당할 수야 없지. 나도 어디든 써먹을 거야. 사주전을 알고 통용하면 큰 죄요. 젠장, 누가 그걸 모르나? 그렇게 한다면 조선 백성 열에 하나는 잡혀 들어갈 걸? 이리 주시오. 그럼 뭐 술이라도 한 잔 팔아 줄라우? 그래 하리다. 예수, 이 채소 옷 묻은 돈이랑 얼른 가져가시오. 잠깐 좀 앉아봐봐요. 자자자, 얼른 이 보침 좀 풀고. 됐어. 내가 내려놓겠어. 짤랑 소리를 들은 주모. 채욱의 보찜에 눈독을 들이는데요. 여기 있어. 아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아우, 세상에나. 많이 파시오. 아유, 저기 뭐 어디 가세요?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는 주모와 신랑이 하는 틈을 타 소매치기가 냅다 보찜을 낚아채 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남자. 그도 소매치기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쫓아가보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놓쳤습니까? 발도 빠르지만 이곳질을 너무 잘하는 놈이요. 그 들병의 날치기는 한통 속이요. 돌아가봐야 이미 자리를 치웠을게요. 포기하시오. 포기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포청에 신고한다 해도 소용없어. 저작거리 들치기들은 곧바로 장무래비한테 물건을 넘기는 터라. 범죄 조직의 생리를 훤히 고맙습니다. 꿰뚫고 있는 이 남자. 연 있으면 또 뵙지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수상한 남자에게 힌트를 얻은 채욱은 도둑놈 속으로 직행합니다. 훔친 게 가짜 돈인 줄도 모르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제 고생 다 끝난 거지? 하지만 축배를 들긴 아직 이르죠. 뭐야?
그 돈은 가져가봐야 죄만 더 늘어. 훔친 돈을 지키기 위해 덤벼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비겁하게 쪽수로 밀어붙이지만 체육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장정들을 상대로 무협 영화를 찍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아까 그 수상한 남자가 끼어듭니다. 단 한 번의 발차기, 예사롭지 않은 무공으로 상황을 정리해버리죠. 괜찮소. 니시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내 뒤를 밟는 게요? 난 그저 보쯤을 찾아주러 왔소. 오다 주웠다는 듯 쿨하게 사라지는 남자. 상황이 일단락된 후 채용은 가슴 한편에 묻고 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역적의 딸로 몰려 쫓기던 어린 시절. 아비 교환 속에서 오라비의 손을 놓치고 결국 홀로 노비로 전락해버린 비극적인 과거였죠. 한성은 얼마만인가? 그런데 그녀를 도와준 그 남자의 정체. 멀지 않았어. 초전까지도 사주료 문제로 시끄럽다 하고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어. 그의 이름은 장성백. 체육과 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주전 유통 세력의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한편 근게 시방 저보고 목칼 차고 옥사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예? 그 말이지라? 윤은 놈들을 잡기 위해 도둑놈으로 도둑 잡기 전략을 씁니다. 바로 잡범인 마축지를 스파이로 써먹는 거죠. 작전은 심플합니다.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 조직원과 친해진 뒤 같이 탈옥을 해서 이제 본거지를 알아내는 거죠. 우리 쪽에서 비상이 든 사식을 노각출에게 드릴 것이다. 사식을 기다리는 척하다가 노각출이 자기 밥을 나눠 먹지 않도록 유도해라. 밥을 뜨기 전에 비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리고 목숨을 구해주거라. 드디어 작전 개시. 어째 내 거 사식은 안 들어온다냐? 아 참말로 참. 마축지는 윤이 짜준 각본대로 기회를 엿보는데요. 근데 맛있겠어. 저기 그러면 우선 내 걸 우선 좀 같이 먹세. 됐어. 좀 기다려 보시라. 저 그러지 말고 일로 오게. 자, 그러면은 조금만 뜯게라. 자. 저기 거시기 잠깐만이라. 은침을 꺼내 밥에 찔러보는 마축지. 작전대로 아주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갔는데 비상이 있단 게요. 쓸데없는 소린가? 아 이거 은침 편한 거 보고도 모르겠어? 어쩐지 밥알 색깔이 좀 이상하다 했더만은 홀로 갈 뻔해버렸구만. 신뢰를 얻었으니 이제 남은 건 하나. 탈옥입니다. 자네 지금 뭐하는 긴가? 제발 모른 척 해주시오. 전옥사 밖으로만 나가면은 나의 뒤를 봐주던 성님이 기다리고 있은 게 걱정하지 마시오. 예? 전직 소매치기답게 문 닫은 솜씨가 아주 예술인데요. 됐어. 서두르세. 그렇게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숨막히는 탈출극이 시작됩니다. 탈출의 곤욕을 겪고 있을 때 체육이 합류합니다. 성님! 이제 튀기만 하면 되는데.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벌집이 될 게야. 놈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체육을 진짜 범죄자처럼 대해야 되는 상황. 하나 둘 셋 하면 위로 돈 돌리시죠. 하나 둘 진짜 쏴라. 어서 쏴라! 윤은 망설임 없이 사살 명령을 내립니다. 진짜 죽나 싶던 찰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진짜들이 나타납니다. 동료를 구하러 온 화적회 본대였죠.
멈춰라! 멈춰라! 삼촌! 동료들이 윤과 경비병을 맡고 있는 사이 이 남자 가뿐하게 성인 남성을 성벽 밖으로 넘겨버립니다. 자신의 대장이 피한 걸 확인하고 철수하는 화적단. 끝까지 열연하는 윤. 실감나는 연기에 진짜 죽을 뻔한 그녀를 낚아채 구해주는 남자. 또다시 그놈. 장성백입니다. 긴박한 와중에도 둘 사이에 묘한 텐션이 흐르지만 지금은 멜로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채옥과 마축지는 의심 없이 화적패에 합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을 따라 도착한 본거지. 그런데 이건 단순한 산적 수준이 아닙니다. 웬만한 군대 뺨치는 규모였죠. 산지에 도착해 성백과 술잔을 기울이는 한 남자. 채옥은 왠지 두 사람에게서 익숙함을 느낍니다. 저 없는 동안 번번이 네 신세를 져서 면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신세라면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란 신세지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저리 했겠습니까? 어린 시절 자신을 도망가게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건 바로 장성백이 채옥의 친오빠라는 소리죠. 살아있겠지요. 살아계실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도 너무 어둡네요. 맞으시지요. 기시감은 잠시 접어두고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 핵심 증거인 주전판을 찾아보지만 꼭꼭 숨겨놨는지 머리카락 보일 기미도 없습니다. 일단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채옥도 그들의 비즈니스에 동참합니다. 악질 양반들만 골라터는 의적 활동. 빼앗은 재물들은 모두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생각보다 나쁜 놈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형님,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관군의 기습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관군을 피해 도망쳐보지만 하필이면 총에 맞고 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홀로 떨어진 채옥을 발견하자 동생과 생이별해야 했던 과거가 떠오르는 성백. 평생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온 성백은 더 많은 군사가 몰려올 겁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말에도 채옥을 향해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눈앞의 채옥을 구하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씻어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그대가 숨쉬고 있으니. 채옥의 몸에 박힌 총탄을 꺼내기 위해 조선판 메스를 준비하는 성백. 총탄을 꺼내려는 순간 정신을 차린 채옥. 돌아앉거라. 총탄을 빼내야 한다. 자신의 피를 나눈 친동생인 줄도 모르고 마치 정인이라도 된 듯 세상 애틋하게 상처를 치료해주는 오라비. 피를 많이 흘렸다. 살이 아물 때까지 가급적 움직이지 말아라. 고맙습니다. 눈 좀 붙여라. 한편
잠입한 채욱이 총에 맞았다는 비보를 접한 윤. 너무 심려마십시오, 나으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보내는 게 아니었어. 나으리, 감이 좋지 않아. 앞뒤 잴 건 없습니다. 곧장 채욱을 꺼내오기 위해 적의 소굴로 직행합니다. 그 시각 성백의 간호로 기력을 회복한 채욱.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염탐을 시작하는데요. 실수가 없어야 한다. 예, 반드시 은밀히 만나 뵙고 건네드려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채욱에게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저건 무조건 증거다. 채욱은 망설임 없이 몸을 날립니다. 2000년대 초반 감성 낭낭한 와이어 액션. 오랜만에 보시죠? 깔끔하게 발차기 한 방으로 배달원을 기절시키고 서찰 확보 성공.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성백의 오른팔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아직 정체는 안 들킨 것 같으니 최대한 발악해봅니다. 부상 때문인지 평소라면 가볍게 제압했을 상대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밀리는 채욱. 정체가 탄로날 위기의 순간. 나이스 타이밍. 윤이 나타나 채욱을 구해냅니다. 나으리. 살아있었구나. 채욱아. 채욱을 보자마자 상처부터 지혈하는 윤. 나으리. 이럴 일이었다면 가겠다는 널 끝까지 잡았어야 했다. 소년지가. 하지만 죄해의 감동도 잠시. 채욱은 목숨 걸고 가져온 서찰부터 건네는데요. 장두령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서찰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 뭐냐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냐? 채욱은 당황하지 않고 종이를 촛불 위로 가져갑니다. 열을 가하자 숨겨져 있던 글씨가 드러나는 초로 쓴 서찰입니다. 초로 은밀하게 쓰여진 서찰의 내용은 정홍도 대장께 올립니다. 핵심 증거인 돈 만드는 틀, 주잔판을 이미 폐기했다는 보고였죠. 이곳은 심려치 마시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지니고 계신 주전판만 온전히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놈들을 잡을 증거가 싹 사라질 위기. 지금 당장 산채를 쳐야 합니다. 나으리, 이러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산채에서 눈치채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관군의 대규모 투포가 결정된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데 채욱이 홀로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를 그냥 죽게 둘 순 없었던 채욱. 마지막으로 자수라도 권해볼 요량으로 다시 그를 찾아갑니다. 한잔 할 테냐? 토포군이 올 것이오. 토포군이 온다는 말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채욱을 기다렸다고 답하는 이 남자. 함께 가자. 도대체 넌 누구냐? 우리가 서로 칼끝을 겨누어야 할 사이였더냐. 토포군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 투항하지 않으면 고맙다 했던 말도 다 거짓이었겠군. 닥쳐라! 결국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 두 사람. 하나만 묻겠다. 내가 목이 잘려 저작거리에 걸리고 만인의 멸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 생각하느냐? 이 상황에 질문을 하겠다는 성백. 아니다. 그러곤 자문자답을 하죠. 백성이다. 너와 다름없는 이 나라의 백성이다. 온 백성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어리들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자신은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으려는 백성이라고 말이죠. 다시 만날 때는 부디 칼끝을 겨누지 않는 세상에서 보자.
애증의 작별 인사를 남기고 그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홀로 남겨진 채옥. 성백의 말을 곱씹던 그녀는 영모다. 비로소 이 사건의 진짜 무게를 깨닫습니다. 그 시각 산채를 접수하러 올라온 토포군 기세 좋게 진입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화적패가 준비한 웰컴 투 헬. 손 한 번 제대로 못 써봐도 순식간에 전멸당합니다. 뒤늦게 합류한 채옥. 눈앞에 펼쳐진 건 동료들의 처참한 시신뿐. 그녀는 죄책감에 떨며 죽은 동료의 눈을 감겨주고 장성백의 뒤를 쫓습니다. 이제 썸이고 뭐가 없습니다. 진짜 적대적으로 마주선 두 사람. 역시 조선 제일검 장성백. 칼도 필요 없다는 듯 고작 나무줄기 하나로 채옥을 제압해버립니다. 그 충격으로 붕 날아간 채옥. 하필이면 바닥에 뚫린 구렁텅이로 떨어지는데요. 적이 죽게 생겼으며 환호를 외쳐야 하는데 이 남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여자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성백. 어리석은지 말고 잡아. 남은 힘을 쥐어짜 손을 잡은 순간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함께 추락하는 두 사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어둠 속에서 횃불을 밝히는 채옥. 횃불로 출구를 찾으려는데 성백의 다리가 부러져 꼼짝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나가야지. 날 왜 살려줬어? 이 와중에 성백의 의중을 묻는 채옥. 너 같으면 어찌했겠느냐? 생각 같은 건 없었다. 내 몸이 먼저 그랬을 뿐이니까. 적군을 구한 이유가 고작 본능이라니. 이 남자 답 없습니다. 그 시각 밖에서는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못 찾았던가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흔적도 없어. 여태 나타나지 않은 걸 보면 틀림없이 장생백과 오긴 함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오만 죽지는 않았을 것이오. 놈이 오기를 죽이려 했다면 오기는 이미 여러 번 죽었을 것이오. 윤의 예상대로 성백과 채옥이 함께 살아있는 동굴 안. 출구를 찾는 데 실패한 채옥에게 성백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너와 산채에 있는 동안 살아간다는 것이 그토록 행복할 수가 없었다. 칼을 들고부터 나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살아왔다. 그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았다. 처음 너를 본 순간 칼을 버리고 싶어졌다. 착각하지 마. 난 단지 널 갑자기 쓰러지는 무슨 일이냐? 대답해. 독진에 감염된 걸 안 성백은 망설임 그런 거 없습니다. 주저없이 상처에 입을 대고 맹독을 제거합니다. 성백의 응급처치 덕에 깨어난 채옥. 깨어나자마자 성백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은 성백에게 퍼진 상태. 미쳤어. 독을 삼킨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정신 잃기 직전. 사랑한다. 기어이 채옥의 마음에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마지막 말을 끝으로 쓰러지는 장성백.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어서 아픈 발을 이끌고 미친 듯이 출구를 찾기 시작하는 채옥. 그때 동굴 벽 쪽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드디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발견합니다. 동굴에서 나와 폭포로 떨어지는 두 사람. 간신히 밖으로 나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윤의 군대와 용모 세력의 대치 상황. 성백이 체포되자 체육은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성백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에 칼을 대고 장두령과 나 맞바꾸자 해라.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칼을 놓아라. 결국 윤은 칼을 버리고 장두령을 보내라. 하면 인연도 돌려보내주지. 어서! 성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적을 살리고 스스로 죄인이 된 채옥. 둘만 남은 취조실. 윤이 묻습니다. 그자를 사랑하느냐? 저도 이런 제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부정하지 못하는 채옥. 그자에게 칼을 들이밀어야 할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자. 장성백을 잊을 수 있는 먼 곳으로 가자. 가자. 더 이상 날 속이며 살지 않을 것이다. 서자로 돌아가도 좋다. 백정으로 살아도 좋다. 너는 내가 있어 숨을 쉰다고 하지 않았냐? 나도 그렇다. 너 없이 내가 살지 못한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바닥까지 내려와 매달리며 애원하지만 인형 유직신 나무 그늘에 숨긴다는데 이미 떠난 마음 무엇으로 가리겠습니까? 채옥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날 밤 윤은 채옥을 들판으로 불러 자신의 칼을 뽑아들더니 배거라. 나를 패서 너의 의지를 보이거라. 그래야 너와 장성백의 인연을 믿겠다. 정말로 그놈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베고 가라는 거죠. 채욱은 자세를 잡더니 망설임 없이 베어버립니다. 완전히 붕괴되는 윤을 뒤로 한 채 곧장 성백의 은신처로 향한 채욱.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성백의 앞에 거꾸로 포박되어 있는 여자는 바로 채욱의 대역. 누구요? 다모일세.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성백은 베개 최도방이 배시오. 문제를 회피해버립니다. 자네가 전염되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가슴 아파하고 있어. 일부러 동료들을 언급하며 성백을 자극합니다. 이미 잊었어. 장두령만 잊었다 될 일인가? 형제들의 기억도 지워주게. 고뇌하던 성백은 결국 대업을 위해 자신의 연심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다시 좌포총으로 돌아온 채욱. 돌아가거라. 눈에 생기가 없는 채욱을 애써 밀어내는 윤. 사랑이 사리로 바뀐 채욱은 다짐하듯 말합니다. 죽일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인연을 거두어 주십시오. 결국 윤은 채욱을 받아줍니다. 누가 봐도 급하게 소식을 전하러 온 듯한 부장부부. 여러 달 전
전국 상인이 마산포를 통해 무기를 거래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려 늦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누구요? 요동의 군벌 천대인이 총포 100정과 화약 천건을 거래했고 이를 인수한 자는 한 무관과 관군들이었습니다. 위장한 영모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몸에 무기를 감출 수 없는 형편이니 틀림없이 가마에 무기를 감췄을 겁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방도는 단 하나. 윤은 관군으로 위장해 들어온 영모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초강수를 둡니다. 대궐을 치는 거요. 같은 시각 성백도 영모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야 10년을 준비한 대업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사랑도 버리고 선택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 나으리, 수명아, 무슨 일이냐? 도성으로 들이닥칠 정예군은 숨기는 게 있는지 급하게 칼을 겨누는 달평. 말하거라. 왜군입니다. 대업을 코앞에 두고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왜 놈이라 했느냐? 백성을 구하겠다고 시작한 혁명이 알고 보니 매국이었습니다. 외남을 끌어들인 조건이 무엇이오? 제주를 넘겨주기로 했네. 제주 백성은 조선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대업을 위한! 누구를 위한 대업이더란 말이냐! 성백은 필사적으로 달려가 영모의 불씨를 꺼뜨립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독수야, 돌아가자. 한편 영모를 막기 위해 대궐로 진격하는 좌포청 일행들. 하지만 정문부터 뚫고 들어가야 하는 이들과 달리 전하! 시약이 옵니다. 어서 용진. 이미 궁궐 내부 깊숙한 곳에선 영모 세력이 왕이 있는 대전을 직접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노린 놈들의 전략이 먹혀든 거죠. 윤이 급히 도착해보지만 영모 세력이 한 발 빨랐습니다. 그 자리는 만백성의 근심을 대신하는 자리다. 네넌 그릇으로 앉을 자리가 아니다. 그만 내려오거라. 손끝 하나라도 까딱했다간 내 놈들의 주상의 목이 떨어질 것이다. 칼을 내리거라. 그때 누군가 겁도 없이 뛰어들어와 윤을 위협합니다. 어쩐 일인지 채욱이 영모 세력의 옷을 입고 윤에게 칼을 겨눕니다. 장성백에 대한 연심으로 영모에 가담하기라도 한 걸까요? 어서 칼을 내려라. 또다시 채욱에 의해 칼을 내려놓는 윤. 다 끝났다 생각한 순간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동시에 날아오르며 역적들의 급소에 정확히 칼날을 꽂아버립니다. 한 번의 상황 종료. 하지만 채욱은 승리를 즐길 새도 없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직 잡지 못한 장성백을 찾으러 온 채욱. 아무리 둘러봐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성백을 체포하긴커녕 누군가에게 납치당하고 맙니다. 오늘이 끝은 아니다. 잊지 말고 전해야 한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꼭 전해야 한다. 돌아가 때를 기다려라. 누군가 형제들을 반드시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할 것이다. 외구와 손잡은 변질된 대업. 성백은 미련 없이 해산을 명령합니다. 군자금으로 남은 사금을 모두 나누어 주거라. 그 누구보다 비탄에 잠긴 성백.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형제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사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형제들의 빗방울이다. 최도방이 지신 것 같습니다. 내였어야 했어. 같은 시각 문 안 여쭌 지도 오래됐습니다. 송구합니다. 큰 일을 해냈구나. 장하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오는 길에 금천에 있는 보현사에 들렸었다. 그곳 법당에 최옥이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듣지 못했습니다. 오기가 그런 아픔까지 털어놓을 성품이 아니지. 그 아이 오라비를 찾았다. 정성백이다. 유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채옥이 그토록 찾아 헤맨 친오빠가 자신의 연적이자 목숨 걸고 잡으려 했던 장성백이라니 운명 한번 참 잔인합니다. 윤의 눈에 들어온 채옥의 칼과 서찰 한 통. 다모년의 목이 내 손 안에 있어. 살리려거든 동이 트기 전에 니놈의 목을 가져오너라. 돈을 들고 튄 달평이 채옥을 납치했다는 내용이었죠. 죽을 수도 있는 함정인 걸 알지만 윤은 망설임 없이 사지로 달려갑니다. 계집 하나 때문에 죽으러 왔단 말이든가. 조선 최고의 무관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베고 저 아이를 보내거라. 혼자 가는 저승길이 외롭지 않겠느냐. 그 순간 멋있는 건 혼자 하게 두지 않겠다는 듯이 외놈들을 여유롭게 대어가며 등장하는 성백.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년 목을 맬 것이야! 위협을 느낀 달평이 채옥을 인질로 삼아보지만 나는 이미 그자를 베었다. 장동백! 황보윤, 비켜라. 네가 사랑했던 아이가 아니냐. 비켜. 나를 베거라. 나를 베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 한 번만 더 막았으면 칼에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다. 저 아이는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 사금으로 성백을 자극하는 달평. 이 손으로 돌아갈 것이냐. 자신의 말을 막자 저 멀리서 칼로 최달평을 제거해버리는 윤. 수백의 목숨이 나잖아. 이성을 잃은 성백.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장제무, 저 아이가 지금 성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생이 바로 눈앞에 채옥이라는 걸 윤은 마지막 숨을 다해 알려줍니다.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오는 채옥. 윤의 품에 안겨 절규하듯이 웁니다. 울지 마라. 너와 함께 숨쉬며 살고 싶었는데 나 마음에 품어놓으라.
나부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련님, 우리 같이 산으로 돌아가요. 다시 내려오지 마요. 난 이제야 깊은 잠을 이룰 수 있겠어. 평생 채옥만 보고 달려온 남자 황보윤. 채옥의 품에서야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도련님, 세상이 무너진 듯한 채옥의 절규. 그리고 윤을 죽인 뒤 범죄자 신세가 되어 도망치는 장성백. 온몸에 화살이 박히지만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듯 도망칩니다. 죄인은 돌아서라. 네 놈은 길이 아닌 길을 달려온 게. 길이 아닌 길이라. 길을 아닌 것이 어찌 처음부터 있단 말이오. 한 사람이 다니고 두 사람이 다니고 많은 사람이 다니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법. 이 썩은 세상에 나 또한 새로운 길을 내고자 달려왔을 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내기 위해 걸을 것이오. 반드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새 세상을 열 것이오. 나는 지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성백을 기다리는 건 복수심에 불타는 채옥입니다. 내 칼에 보내지 않으면 천추의 안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 이번엔 실수하지 마라. 채옥과의 대결을 핑계로 스스로 자신을 찌른 성백. 그리고 내뱉는 한마디. 보고 싶었다. 세희야. 자신의 어릴 적 이름. 채옥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찌른 이 남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오라버니였다는 걸요. 운명은 그들에게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화살과 총탄. 오라버니를 혼자 죽게 둘 수 없었던 채옥은 성백을 막아서며 쏟아지는 화살을 함께 맞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땅 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눕습니다. 죽음 끝에서야 불러보는 그 이름. 서로를 그토록 그리워했지만 살아선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넣어야만 했던 잔인한 운명. 2003년 우리 모두의 가슴을 베어내며 다모 페인을 만들었던 전설의 드라마 다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말런만의 강민지, 서솔이었습니다.